여러분, 혹시 일본의 금리가 우리가 타는 전기차 충전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저 멀리 거시경제의 파도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숨겨진 위협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딱 들으면 정말 아무 상관 없어 보이잖아요. 일본 경제랑 내 차 충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싶죠? 하지만요, 보이지 않는 금융의 끈이 이 둘을 아주 위험하게 꽁꽁 묶어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시작된 금융의 지진. 모든 건 말이죠. 아주 먼 곳에서 시작된 작은 진동에서 출발해요. 이 작은 균열이 어떻게 전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으로 번지는지 그 진원지를 한번 따라가 보죠. 엔캐리 트레이드.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이라는 은행에서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거의 공짜 신용카드를 하나 발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세계 곳곳에 수익 잘 나는 사업에 막 투자하는 거죠. 이게 수십 년 동안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본 은행이 자, 이제 카드값 전부 갚으세요 라고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라는 건데요. 전 세계 투자자들은 빌렸던 엔화를 갚으려고 투자했던 자산들을 막 급하게 팔아치우기 시작하겠죠? 그럼 그 돈이 마치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일본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전 세계의 돈줄이 바싹 마르는 그런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금융의 지진이 어떻게 바로 우리 전기차 그리고 이 충전소 산업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지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황이 그냥 180도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낮은 금리로 돈 빌리기가 쉬워서 충전소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 자금의 수도꼭지가 꽉 잠겨버린 거예요. 은행들은 대출을 꺼리고 설사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비싸지는 거죠. 이 상황은 전기차 충전 회사들한테는 세 가지의 아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첫째, 돈 빌리는 비용, 즉 이자가 너무 비싸져서 사업을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환율이 막 널뛰기를 하니까 해외 수출 계약에서 생각지도 못한 큰 손해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금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으니까 투자를 받거나 회사를 매각하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기업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말처럼 모든 위기는 그냥 위협으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어떤 이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되기도 하죠. 자, 이제 이야기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혹독한 위기가 어떻게 준비된 기업에게는 경쟁자들을 싹 밀어내고 시장을 재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지 그 역설을 한번 파헤쳐 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위기를 일으킨 바로 그 요인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첫째, 빚으로 겨우 버티던 부실한 경쟁사들이 알아서 정리되면서 시장이 깨끗해져요. 둘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같은 위험한 곳을 떠나 안전한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이때 전기차 충전소처럼 매일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내는 실물자산의 가치가 재평가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해진 엔화 파워를 가진 일본 자본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나설 때 기술력 있는 우리 기업에게는 이게 새로운 돈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격동의 시기를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삼으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윙사이드라는 한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또 바로 실행 가능한 전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존 전략,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바로 돈줄,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기존 방식 하나에만 의존했다가는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은행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돈줄을 꽉 잠글 때를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직접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미리 열어두는 거죠.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토큰 증권, 즉 STO라는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자산을 잘게 쪼개서 여러 사람한테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만일에 대비한 금융 비상 통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정말 영리한 방법이죠. 자, 두 번째 전략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환율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는 방법이에요. 특히 해외 사업이 많은 기업에게 환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잖아요. 이 리스크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자동차의 충격 흡수 장치, 그러니까 쇼크 옵서버를 다는 것과 같아요. 수출 계약서에 환율 연동 조항이라는 아주 간단한 장치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갑자기 너무 오르거나 내리면 그 위험을 우리 혼자 다 떠안는 게 아니라 계약 상대방과 함께 나누는 거죠. 아주 스마트한 리스크 관리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불황기에 맞춰서 영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무작정 우리 회사 비싼 신제품 사세요 할 순 없잖아요. 고객의 지갑이 닫혔을 때 우리의 접근법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바로 마케팅 메시지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사장님, 비싼 새 충전기 사지 마세요. 대신 저희 AI 솔루션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충전기를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고객의 초기 투자 부담은 확 줄여주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그야말로 불황에 최적화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금 압박이라는 위협에는 STO를 통한 자금 다각화로 대응하고, 환율 리스크에는 계약 조항을 통한 리스크 분산으로, 그리고 고객의 투자 주저에는 운영비 절감 솔루션으로 맞서는 겁니다. 각각의 문제와 해법이 아주 명확하게 딱딱 연결되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거대한 금융의 파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위기는요, 모두에게 똑같이 다가오지 않아요. 준비되지 않고 거품만 낀 기업에게는 재앙 그 자체겠지만, 기술과 전략으로 단단하게 무장한 기업에게는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시장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건 비단 전기차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느냐, 바로 이것이겠죠.